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유명한 카레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 코코 이치방야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뜬금없이 일본 프랜차이즈 업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한국 영세상공인들의 고민,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관계 문제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본의 코코 이치방야라는 프랜차이즈 업체의 경영이 굉장히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기업이 상공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때야 되느냐, 한국의 재벌 프랜차이즈들하고 일본의 코코 이치방야를 한번 비교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참 요즘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늘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가지는 관심이나 시선만큼이나 영세상공인을 바라보는 시각, 공부가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 아픔으로 생각하고 연대하고 소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분들도 노동자 아닙니까? 그럼요. 사실은요. 아주 영세상공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을 자본가 계열로 분류를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작은 점포 하나 내시고 일하시는 노동자에 가까운 분들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일본 코코이치방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 업계, 특히 이제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곳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떠오르는 반발이 가장 심한 곳이 편의점이니까요. 편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짧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지금 편의점주들이 겪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최저임금을 빼면요, 세 가지가 남습니다. 하나는 본사에 내는 가맹점 수수료가 있고요. 예. 다른 하나는 월세가 있고요. 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요 세 문제를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해요. 연대는 이분들의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다뤄볼 문제가 가맹점 수수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36,000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이 편의점 업계의 과열 경쟁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매년 4,000개가 넘는 편의점이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들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가 한 10개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초대형 재벌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5대 편의점 체제라고 하는데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요 5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GS25는 GS그룹이죠. CU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 업계 1위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보강그룹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강그룹은 석현이 형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이 홍석조라고 옛날 검사하던 사람 있거든요. 예. 이 홍석조라는 사람이 지금 회장이에요.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강은 범삼성가로 분류가 되는 가문인 거죠. 세븐일레븐은 아시다시피 롯데그룹 계열사고요. 이마트24 예전에 위드미라는 이름으로 편의점했던 요것은 당연히 신세계그룹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5대 편의점 중에 4개가 초대형 재벌 계열사들인 겁니다. 유일하게 미니스톱만 일본 자본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대상그룹이 지분 투자를 해서 한 20몇 %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최대 주주는 일본 미니스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편의점은 재벌과 일본 자본이 휩쓸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편의점을 내주고 점주들로부터 돈을 얼마나 가져가느냐. 구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물건을 편의점주들한테 직접 팔아요. 편의점에 들어가는 물건들이요. 여기서부터 수익을 상당히 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 간판, CU니 GS25니 이런 거 쓰고 마케팅 해주는 대가로 또 수수료를 떼갑니다. 근데 수수료 떼갈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니까요. 그게 사업의 구조죠. 문제는 그게 과하냐 안 과하냐 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편의점 수수료율이 두 종류로 보통 구분이 돼 있거든요. 예. 편의점주가 직접 장소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고요. 본사가 장소까지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는 점포 관리만 하는 거죠. 그런데 편의점주가 직접 장소를 마련하면 수수료율이 이익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떼갑니다. 장소까지 마련해 주는 경우는 50에서 60% 선을 떼가요. 이게 적정하냐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익의 30, 40%를 가져가는데요. 올해 1분기에 BGF 리테일이라고 하는 곳, 여기는 이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보강그룹 계열사입니다. 이 회사 실적 공시한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CU가 지금 우리나라 36,000개가 넘는 편의점 중에 12,000개를 넘는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이 1위 업체 실적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에만 가맹점 용역 더하기 수수료로 가져간 돈이 1,620억 원입니다. 이걸 12,000개 편의점으로 나누면 편의점당 수수료를 1,300만 원 정도를 가져간 겁니다. 한 분기예요. 그러면 1년 내내 얼마를 가져가느냐? 편의점당 5,200만 원을 그냥 수수료로 떼가는 겁니다. 본사가요. 제가 수수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포당 5,200만 원을 떼가는 게 적정합니까? 보통 편의점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월에서 300에서 400 정도 버는 게 목표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수수료로만 1년에 5,200만 원을 떼가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라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카드 수수료의 월세 이 부담까지 얹으면 이 문제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동자는 일이라도 하죠. BGF 리테일은 뭘 한다고 점포당 5,200씩을 가져갑니까? 지금 이걸 전제로 오늘의 주제인 일본 카레 전문점 코코 이치방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코코 이치방야는 일본말로 여기가 넘버원 가게라는 뜻이래요. 카레를 그래요? 파는데 예, 우리가 짱이다 뭐 이런 가게 제목인 거죠. 전 세계에 1,400개 이상 매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이 인정한 세계에서 제일 큰 카레 전문점 체인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블룸 시스템이라고요. 블룸이라는 게 꽃봉오리를 피우게 한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이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무네스구 도쿠지라는 이 회사 창업주입니다. 근데 이 무네스구 회장은 2002년에 이미 은퇴를 했고요. 공익법인 만들어서 뭐 창업자들도 돕고 예술이나 스포츠 인재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이러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진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 무네스구 회장이 만든 제일 특이한 원칙이 코코이치방야에 가맹점을 내려면 무조건 본사에 들어가서 한동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음식 만드는 레시피 몇 개 던져주고 수수료 떼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요. 네. 이거 하려면 본사에 와서 노동자로 우리 기업과 식당의 철학, 기술 제대로 먼저 배우라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런데 예. 이 제도를 달리 표현하면 코코이치방야의 가맹점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입니다. 바로 코코이치방야의 노동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코코이치방야의 이 철학의 출발은 우리 회사 노동자들의 꿈이 뭘까? 이걸 묻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예. 그 회장이 살펴보니까 모든 외식업체 노동자들의 꿈은 자기 가게를 갖는 거라는 점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무네스구 회장이 고아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자기처럼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 작은 미천 어렵게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식당 같은 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음식도 제대로 만들 자신도 없고 자기가 겪었던 창업의 고통을 모두가 겪고 있다. 이걸 무네스구 회장이 절감을 합니다. 그래서 무네스구 회장은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의 노동자를 혹은 점주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연대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노동자들을 잘 가리켜서 점주 만들고 사장시켜주고 독립시켜주는 이 시스템을 꿈꾸고 현실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노동자를 뽑을 때부터 묻는 게 너 우리 회사에 얼마나 오랫동안 충성할래?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당신은 장래의 코코 이치방야 매장의 오너가 되고 싶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의지가 강력한 사람만, 창업 의지가 있는 사람만 우선적으로 뽑아요.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자동적으로 제일 아래 단계인 9등급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일을 하면 등급이 점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딱 한 주걱에 바쁘기, 뭐 설거지 잘하기 이런 것부터 가르친대요. 예. 네, 그러다가 등급이 올라가서 4등급까지 올라가면 점장 준비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등급이 되면 코코 이치방야 점포를 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요 기간, 그러니까 3등급까지 되는 기간이 대략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이 5년은 뭐냐? 착취의 과정이 아니고 교육의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독립할 준비를 철저히 회사에서 시켜주는 거죠. 월급 주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을 때 일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진짜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라는 곳은 가맹점 늘리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그렇죠. 가맹점이 망하건 말건 무조건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일단 부자기로 늘리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일본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가맹점 하나 낼 때는 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 거치고 바로 내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코코 이치방야는
5년을 걸려가지고 가맹점 내주는 준비 자격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야. 이러니까 이제 옆 프랜차이즈가 보기엔 황당한 거죠. 우리나라의 편의점 숫자가 매년 4,000개씩 늘어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 사악한 본사들이 진짜 웃긴 게, 요 골목에 CU가 있잖아요. 우리 집 앞에도 그렇습니다. 골목에 CU가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옆 골목에는 세븐일레븐이 있어야지 옆 골목에 또 CU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왜냐면 자기 식구들끼리 경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걸 전혀 개의치 않아요. KBS 앞에도 가보면 GS25가 길 건너서 마주 보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뭐 이 골목에 GS, 저 골목에 GS, 이 골목에 CU, 저 골목에 CU. 200m 안쪽에 이렇게 자기 점포들을 줄줄이 허가를 내주고 수수료를 떼가면서 마음에 든 말든 니들은 알아서 해라.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나라 지금 편의점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코코이 지방야는 이런 짓을 절대 하지 않을 뿐 아니고요. 점포 늘리는 속도를 무려 5년의 준비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해수구 회장 이야기는 점포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다. 그러니까 준비가 충분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준비를 돕는 거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주들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게다가 제일 중요한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코코이 지방야의 제일 중요한 경영 철학 중에 하나는 이 회사는 전 세계에 1,400개가 넘는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이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 수수료를 아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편의점들이 매장마다 5천만 원씩 넘게 뜯어가는 이 수수료가 코코이 지방야에는 없어요. 코코이 지방야가 프랜차이즈로서 얻는 유일한 수익원은 가맹점에 신선한 카레와 재료를 공급해서 받는 수익이 전부 다입니다. 아니, 그럼 뭐하러 체인점을 합니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름답긴 한데, 아니, 체인점 들려서 좋은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10%가 넘고요. 상당히 탄탄한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질 좋은 재료들을 자기가 공수를 해와서 거기에 적정한 이윤을 붙여서 파는 것만으로도 프랜차이즈 업체는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지금 코코이 지방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맹점 수수료를 뜯어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한국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주들과 노동자들을 동시에 착취하는 구조죠. 그런데 코코이 지방야는 완전한 공생관계로 만들어놨습니다. 예. 들어보시면 이게 불가능한 경영이냐, 김용현 PD님도 그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시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제1의 카레 프랜차이즈 업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국에도 코코이 지방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마치 여기 홍보해주는 이야기처럼 들릴까봐 굉장히 걱정되는데 한국 코코이 지방야는 솔직히 좋은 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코이 지방야가 필리핀이나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데 그 나라에 진출할 때 코코이 지방야 본사가 진출을 해서 이 블룸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철학을 그대로 공유를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진출할 때만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코코이 지방야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농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코코이 지방야를 운영하는 주체는 농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룸 시스템이 한국에서 많이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5년 동안 노동한 조건, 노동자들에게만 코코이 지방야 매점을 내주는 조건, 이게 한국은 농심이 운영하면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한국 코코이 지방야도 뭐 교육을 중시한다 이런 이야기는 있던데 교육기간이라는 게 고작 6주 정도니까 5년을 전제로 하는 일본 코코이 지방야하고는 아예 다르고요. 제가 알기로 농심은 가맹점주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코코이 지방야 본사 공생의 철학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농심을 거치는 바람에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비슷하게 변질이 지금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쯤에 코코이 지방야가 농심하고 손을 잡고 한국에 진출할 때 왜 우리나라에서만 저렇게 재벌들하고 손을 잡나 굉장히 걱정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코이 지방야의 철학은 일본 코코이 지방야의 철학이지 한국에서 운영되는 농심 재벌의 코코이 지방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업체 홍보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고 저는 일본 코코이 지방야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한국 코코이 지방야에는 매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코코이 지방야 창업주 문해수구 회장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 발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발언을 들어보시고요.
얼마나 이게 멋진 철학인지 한국 골목 상권을 휘젓고 있는 한국 재벌들과 비교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본사가 만든 제품을 전국의 각 점포로 보내고 상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이익은 제대로 나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뭔가 로열티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본사와 가맹점은 공존 공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점포를 처음 낼 때는 가맹점이 어느 정도 본부의 지도를 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향후에 그 점포가 벌어들이는 이익은 그 가맹점이 노력한 결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가맹점의 몫이 돼야 됩니다. 본부가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 버리면 둘은 공정공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점주들이 코코이치 방야의 사원으로 일하다가 독립을 해서 내 가게를 내서 참 좋았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그것이 바로 회사의 번영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멋진 거죠. 참 부러운 철학인 겁니다. 예. 점주들이 망하건 말건 나는 스스로 꼬박꼬박 떼가고 이 골목에도 CU 저 골목에도 CU 이 지랄하고 있는 한국 재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앞으로 이 브리핑 시간에 기회가 될 때마다 영세상공인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려볼까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점주와 노동자를 대하는 기업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 한국 사회가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는 블룸 시스템의 주인공 일본 카레 전문 프랜차이즈 코코이치 방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너무나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편의점은 편의점주들이 고통을 겪건 말건 하여튼 편의점만 많아지면 본사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골목 시유 저 골목 시유 이런 개떡 같은 짓들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공공이 나서서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골목 상권 규제에 대한 다양한 법률들은 앞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홍종학 장관도 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골목 상권을 보호하는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는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때는 이게 국회 입법 사항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격적인 재벌들과 수고 언론들의 반격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좀 두고 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 오를 때는 며칠 동안 영세상공인들 생계를 그렇게 걱정해주던 보수 언론 자식들이 과연 수수료 문제에서도 영세상공인들 편을 드는지 이걸 제가 두 눈을 두고 지켜보려고 하고요. 그런 이야기는 따로 한번 앞으로 국회 입법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